Where does happiness come from? The essence of unconditional love. I wanna be always happy.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에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에고가 무엇인가? 저는 사실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참자, 에고, 옛날에는 이제 에고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경계했어요. 그래서 에고를 없애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러면, 왜 그렇게 에고를 없애라고 그러지? 왜 에고, 왜 이렇게 저렇게 분리해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제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에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제 체험적으로, 에고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이런 게 에고구나.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에고구나 하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비워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개념적으로 알기보다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념적으로 에고는 무엇이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거는 정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실존적으로 나의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에 대한 어떤 탐구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인생은 그런 거고 그렇게 괴롭고 인생은 고야. 인생은 고니까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죽는 거야. 별거 있어? 인생에 별거 있어?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괴롭게 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플라톤의 이렇게 동굴 비유 있잖아요. 그게 에고를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왔어. 막 어두침침한 곳에서 이렇게 묶여서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동굴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가서 보니까 광명의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나가보니까 이렇게 막 광명의 세상에 있어. 너희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막 묶이고 막 괴로워하고 자기의 그림자에 눌려서 막 괴로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건 다 환영이야.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 그렇게 광명의 세상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제 성현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거를 이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롭다는 거를 느껴봐야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거기서 막 영화를 보면서 이제 자신이 투사된 영화를 보면서 그 역할놀이에 내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다 알려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너무 괴로워서 간절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노릇은 못하겠어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순간이 왔을 때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다른 좀 쉬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올 때 이제 나를 보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거는 어렵냐, 쉽다. 근데 그렇게 만만하냐, 만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어떤 습으로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운전을 하고 갈 때 보면 내가 늘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다 보면은 늘 가던 길로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옛날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 그래도 옛날 패턴대로 돌아갈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적어봤어요. 에고를 내가 나를 볼 때 어떠한 나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일단은 생각나는 건 일단 내가 지만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다고 하는 나. 두 번째가 옳다고 하는 나. 세 번째가 다르다고 하는 나. 네 번째가 너 탓이야 라고 하는 나. 이제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안다고 하는 것과 옳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관문인데 안다고 하는 나를 놓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큰 암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나를 안 보잖아요. 그죠? 네,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한다. 그 어려움이란 거는 육체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워킹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광경을 봤어. 누가 와서 있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봤거든. 나도 해봤거든. 나 알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안다고 하는 나를 내려놓을 때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짜였다. 굉장히 일부분만 알고 있고 편협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가 안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제 알고 있어. 하고 있는. 내가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랬어. 우주는 이래. 나를 보는 거는 이래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 어떤 제로 포인트, 겸허함,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나 에고의 어떤 항복이거든요. 그러면 에고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진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다는 생각에서 있을 때는 계속 리사이클이에요. 내가 아는 것에서 계속 뺑뺑이 이렇게 돌면서 계속 그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 영성이라는 거는 체험의 학문이 아니고 체험의 길이 아니라 비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 모릅니다. 제가 단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나를 안다? 몰라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에고가 딱 서서 난 너를 너무 잘 알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는 너를 잘 알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굉장히 솔직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거짓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훨씬 위대한 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쉬우냐? 무진장 어려워요. 왜? 내가 안다는 것을 딱 내려놓잖아요. 일단 비우게 되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눈꺼풀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내가 알고 있는 나하고 실제로 보이는 나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랬나? 내가 이랬었나? 하는 그 자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정말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이제 드디어 나를 만나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굉장히 평화롭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뭐 어쨌든 무슨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맨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화장을 하고 있다가 그 화장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점도 보이고, 뭐 스팟도 보이고, 뭐 상처도 보이고, 이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못났었나? 하고 이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그거를 통과해서 순수하게 나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 지점부터 이제부터는 새롭게 이제 계속 벗겨지면서 원래의 내가 이제 꽃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했을 때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등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죠. 내가 옳다. 내가 맞아. 했을 때. 모든 갈등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강조하는 것은 제 이전 비디오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덕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복병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막 이런 이제 쓰레기나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싸놨어. 금칠까지 해놔가지고 막 싸놨는데 이게 이제 벗기기 시작하면은 안에 있는 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막 자갈도 있고, 막 가시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막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절망하지 말 것. 그거는 너무나 좋은 과정이다. 두 번째로 그걸 지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자갈길이잖아요. 어려운 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으면 물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그럼 길을 못 건너가잖아요. 내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못 건너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뗏목을 해서 뗏목 위에다 이렇게 하면 내가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뗏목이 뭐냐면 공덕인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이는 거하고 덕을 쌓는 거. 그럼 공을 들인다 그랬을 때는 명상하고 그 생활 명상, 명상을 해서 그걸 굉장히 수행하는, 그걸 내가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내 힘을 이렇게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덕을 쌓는다 이랬을 때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혀가지고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서로 사랑받고 싶으면 똑같은 사람끼리 항상 똑같이 만나서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막 만나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명상을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구나. 그 사람이 옳다 함을 인정받고 싶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서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해줄게. 아니면 너가 나를 먼저 인정해.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해줄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덕은 뭐냐면 내가 한 번 더 베푸는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 우리가 더 공덕을 쌓을 때 저기 가서 막 돈을 나 돈 많으니까 막 돈 주고 뭐 그런 거는 공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뒤로 물리고 내려놓고 내 욕구를 내가 요구하는 바를 한번 내려놓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를 상대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냥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돈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밥을 한번 사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내가 상처를 이렇게 위로받기 전에 그 사람의 상처를 한번 보듬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그 베푸는 마음에서 나의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이 문제보다도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게 내가 의식이 확장이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그런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쌓았을 때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어떤 카르마를 지었어요. 어떤 감정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저한테 이미 내가 이렇게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짐을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들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짐을 온전히 100이다 그러면 100을 다 얹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이렇게 캐리어에 이제 바퀴를 다는 그냥 그냥 상자를 질질 끌고 가면은 어렵잖아요. 근데 바퀴를 달아서 수월하게 건너간다든지, 그러면, 아니면은, 저기, 길을 좀 더 부드럽게 닦아가지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는 그런 하늘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내가 겪어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거를 겪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꼭 겪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겪을 때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인가. 그런 거는 나의 공덕을 쌓게 되면 그 은혜로 좀 더 쉽게 빨리 내가 겪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겪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숙된, 어떤 영혼으로서 깨어나는 거는 내가 내 거에 대한 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도 내가 원해서 했던 거고 잘못된 행위라도 그 결과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하고 그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 원인과 결과까지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사이클을 딱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경험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경험은, 내가 원해서 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다 하는 그런 성숙한 마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런 거를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원래의 나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공과 덕, 공덕을 쌓음으로써 내가 그 길을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mirror cracked on the bedroom wall. Whispers echo down the hall.